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전셋값이 구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가구당 평균 6억 4,99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초구는 전셋값이 12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도봉구가 3억 5천여만 원으로 두 지역의 전셋값 격차는 약 3.5배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재고로 쌓여있는 약 79%가 6억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9,333만 원으로 2021년 5월 이후 21개월 만에 1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천만 원 하락한 것이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21년 6월 10억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7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강남, 목동, 여의도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강남 지역엔 급매로 나온 매물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여의도와 목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아직 관망세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또 세제 혜택도 늘면서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고 학군이 받쳐주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보다는 급매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정책 등이 받쳐준다면 이들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부동산 경제 동향 및 표준지 자격 완화 정책, 현실화 정책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도 이제 경제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경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 지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 동향, 대출 금리 또는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표준지 가격 현실화 정책이 곧 이제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이라도 올해는 세금이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부동산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액은 2조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11월 달과 12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월과 2월 기준에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액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려는 소유,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기준금리는 뭐 아시다시피 동결이 됐죠. 그래서 현재 1월과 2월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3.5%고요. 거기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내용들이 현재 국가에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기간을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과 12월 요 한 달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0.11%가 내린 부분이 1월과 2월, 특히 이제 2월은 다 지났고요. 3월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누적으로 해서 내리는 폭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소비자 심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봤을 때도 현재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5.9% 정도가 높아졌다. 그 얘기는 당연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관망세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때문에 많이들 이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수요들이 이제는 조금씩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연체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현재 754조 정도 됩니다. 754조 정도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0.11%가 내린 상태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미미하긴 하나 0.01% 정도 좀 높아진 상태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수급 동향 이걸 봤을 때도 매매 심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매매 심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달과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폭 많이 높아진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91.5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거기 현재 실제적으로 또 수도권만 보게 되면 92.7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지수도 실제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냥 끝이 없이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어떤 정책이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이번 정부에서만큼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각종 규제들을 막 풀어주면서 실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락세가 멈춘 게 현재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2, 실제적으로 2.12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많이 이제 하락세가 멈추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 아파트 매매까지도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토지 시장이 워낙 또 현재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가장 민감한 상품이 아파트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봤을 때도 아파트 매매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하락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락된 부분에서 조금 더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라든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까지 같이 나타나는 걸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나 수도권이나 전국 주택 매매 지수 변동률도 실제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시더라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 거기에 아파트까지도 같이 매매 가격 지수율도 현재 실제적으로 변동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분양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주택, 기존주택들까지도 여러 가지 실제 조건들이 맞는다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에 현재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 11월 달 발표됐던 내용에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주택 가격 이것들을 현재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시키겠다. 세금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민원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이겠죠. 5.92%를 현재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현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그 정책 자체 방향을 세율을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을 조정을 해서 낮춰서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줄여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5.92%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지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내야 될 세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의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크게 경감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거기에 이게 주택 가격이 있겠죠.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제적으로 변동률을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5.95% 정도를 현재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종부세라든가 보유세의 부담이 그만큼 완화가 됐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5.95%,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2022년도 공시한 7.34%였는데 2023년도 공시는 5.95, 마이너스 5.95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각종 세금들까지 연결된 부분 때문이라도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기를 꾀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2023년도 보유세 현실화율을 어떻게 했는가,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로 봤을 때도 기존에는 원래 원안대로 한다면은 23년도에 72.7%대까지 이제 보유세 현실화율이 72.7%대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춰서 69%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가 떨어진 거고요.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4%였어야 되는 거를 53.6%, 11.3%대로 2020년도 수준으로 현재 돌려놨다. 말씀드린 대로 또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토지와 연결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현재 아파트가라든가 이런 현재 주택들 가격의 보유세라든가 종부세까지 합쳐진 내용들을 봤을 때도 세금 부담이 작년에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해 말까지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락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말씀드린 지난 11월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때문에 72.7%에서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 현실화를 72.7%에서 69%대까지 낮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표준지도 71.4%에서 65.4%대로 거기에 표준 주택 같은 경우도 57.9%를 53.5%. 또 이제 가격 구간별 현실화 조정 보더라도 15억 이상 9억부터서 9억 미만까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2022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 수준으로 떨어진 걸 보시게 되면 현재 세금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각종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아니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 부동산 활성화할 수 있는 현재 개발 사업에 관련된 탄력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실제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보통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정확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키고 실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가격이 워낙 월등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보다 좀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더 떨어져야 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격에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청약 조건부터 같이 또 병행해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수행이 된다면 올 상반기 빠르게는 올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초반 정도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눈에 띄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제 동향과 또 공시가격 안정화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쯤이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슈 진단 짚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을 주제로 1대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무료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오늘의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재역의 최육세권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두 개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철역에서 거리가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도보로 굉장한 최육세권이죠. 거기에 GTX 신호선까지 같이 병행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강남대로를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에 나가는 이제 광역 교통망들이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현재 서초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양재 IC부터 현재 잠원 IC까지 연결된 한남 IC까지 연결된 그 라인들이 이 지하화 사업이 이제 본격하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초 IC 구간에 있는 이 넓은 토지들을 이용을 해서 주거나 상업 또 근린 또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의 복합적인 어떤 그 개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현재 그 아래쪽에 양재 IC에는 서초 읍면 R&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조성 사업 중이기 때문에 현재 눈에 띄게 보이지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완료가 된다면 굉장히 크게 효과가 나타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측에 강남, 외쪽에 서초입니다. 그래서 서초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조단지라든가 서초 사당 방배권역과 연결된 지역, 거기에 오른쪽에 대치부터 도곡부터 이제 이 주변이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또 강남역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유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이 주변에는 강남에 유일하게 초역세권 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있죠. 현재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5,000세대가 무지개 우성과 관련된 재건축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신동아만 남아서 신동아도 이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옆으로서 코롱 부지까지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기업체들 부지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또 대형 보험사 라든가 각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물론 대기업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실 밀집 지역 주변에는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주변에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역 주변의 상권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굉장한 유동인구를 또 끌어들이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권역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 주변의 권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양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구간이 현재 붉은색 라인인데요.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을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용도 변경부터 해서 종상향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지에 있으면서도 굉장한 투자 가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서초구청도 복합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복합사업을 통해 복합 예술문화단지라든가 아니 신청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유통시설들 또 현재 판매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 있는 역할들을 괜히 만들어놨다 보시고요. 양재시에는 이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실제적으로 이제 일자리만 15,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여기에는 KT, LG부터 해서 현재 현대, 삼성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밸리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실제로 1인 창업가라든가 여러 가지 벤처 사업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굉장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한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은 현재 이 올해 예산을 보게 되더라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에 철도와 관련된 철도 교통 예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빠르게 끝내겠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봤을 때도 C 노선이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인데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현재 전철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철도망이라든가 각종 도로 교통 사업은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까지 이 라인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부터 롯데칠성부터 코롱부지까지 연결된 상업시설들이 있긴 한데 주변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흐르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 주변이 정주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직장 인구들을 더 구성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수립이 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인데요. 이게 현재 실제로 전용 면적이 30평 가까이 되고요. 대지 지분이 거의 현재 7평, 8평 정도 됩니다. 임대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 부분이고요. 또 대형 상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반을 쪼개
쪽에서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또 병행할 수 있고요. 출입구만 3개가 있습니다. 최역세권이면서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호재라든가 시설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방면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고 투자 가치까지 있는 최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의 서초구 서초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볼게요.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헤란로로 가보겠습니다. 테헤란로에는 실제 2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죠. 거기는 역삼역과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까지 연결돼 있는데 현재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의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고요. 그 강남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미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을 이용한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고요. 롯데라든가 현재 그중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있고 쭉 갔을 때 삼성동에는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현대자동차까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벤처 사업이 가장 먼저 활성화된 지역이 이제 이 역삼동 IT 창업밸리인데 역삼동 주변에는 당연히 이제 IT 기업들이나 1인 창업가들 또는 현재 여성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직업군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테헤란로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또 현재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는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관련된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많죠. 또 IT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2030 젊은 직장인들이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조건들, 깨끗한 주차 공간에 깨끗한 건물을 선호합니다. 젊은 직장, 여성 직장인들 특히 더 그렇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을 비용에는 원룸과 1.5룸이 가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집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현재 이 통계를 보신 겁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비슷한 구조의 오피스텔을 보시게 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 지가가 굉장히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토지 가격의 상승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구 자체에서는 2030 실행 전략을 만들어놨는데 벨트로 해서 이렇게 연결된 벨트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신사 노년부터 현재 강남 국제업무 상업까지 연결된 이 라인이 현재 의료 관광, 상업과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부분은 벤처 산업 벨트, 그다음에 위로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울까지 연결된 부분이 한류 관광, 그다음에 양재부터 도곡개포, 수서까지 연결된 부분이 의료 R&D 산업 벨트. 이렇게 각 권역별로 해서 가장 특색이 있는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구들이 다 이쪽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도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제 현재 준공이 됐죠. 2개 동으로 나눠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현재 단순하게 예전에는 이제 숙박시설만 있었는데 숙박시설 외에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이 주변이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들, 국제의료 복합지구 연계된 연계사업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그만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숙박만 되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까지 같이 밀집이 되면서 각 층마다 이제 직장인구들이 그만큼 발전될 거고요. 또 직장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그 주변에 수요들이 폭증한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의료 복합지구 당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현재 그 삼성동 일대, 대치동부터 해서 송파까지 연결된 라인들이 이제 탈바꿈을 할 예정인데 송파부터 탄천, 한강정비건역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한강정비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요. 탄천과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파까지 연결된 스포츠 특화라든가 현대자동차가 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또 들어설 예정이다. 또 현재 실제로 현대사업 외에 전시장, 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기타 시설들도 같이 들어오면서 다른 업종도 그만큼 발전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인구가 밀집되다 보면 교통망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이제 지상 구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하 구간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엑스 지하 쇼핑몰 지하로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고 통합 역사를 만들고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또 현재 실제 공항버스가 같이 연결된 지역, 공항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회 신사선이라든가 아니면 GTX, KTX, SRT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통합 현재 광역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광역교통망이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실제적으로 지역과 통합 개발을 같이 진행시킨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2호선 라인, 특히 이제 롯데 칠성부터 해서 이제 코롱 부지 또는 현재 그 주변 삼성, 센터필드까지 연결된 현대자동차 부지까지 이 라인들이 업무지구입니다. 이 업무지구에는 당연히 현재 상업지역들이 있겠죠. 이 상업지역 라인들이 이제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0에서 800%까지.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0%, 근데 3종 같은 경우는 250%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역삼역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이다 보니 이 현재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고를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에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교통망이 굉장히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할 수 있고 토지 가격이 급등한다. 당연히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현재 실제로 수익도 거두고 나중에 대파할 때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최육세권 오피스텔이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더욱더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식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이 부동산 투자 방향을 주제로 1대1 세미나 또 무료 상담 진행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준영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상승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뉴스 제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매수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 또 어디에서는 뭐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미 바닥의 시기가 지난 거 아닌가, 내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조금 면밀하게 좀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서울 전세가 비중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1년 7월에 64.9%였던 전세 계약 비중이 이제 계속 12.3포인트 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한 6% 정도가 다시 회복이 됐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전세가는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내려가져 있는 금액이 월세를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득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얻으시려는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가져 있고 아파트 월세보다는 전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상태가 2023년 올해 말까지도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가가 확 폭등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전세가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 자체가 조금 임팩트가 있죠. 집값 바닥을 찍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소폭 하락한 거에 이제 미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서울 서남권 그리고 도심권이 이제 소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노도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내렸다 이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는요 전달 전전달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년 그리고 2년 장기적인 부동산 흐름을 같이 이제 보셔야만 지금 어떤 수준이구나, 어느 정도 올랐구나, 어느 정도 내렸구나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지 전달 전전달을 기준으로 하셔서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올라서 12주 만에 이제 70선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전달 전전달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고요. 이제 몇 주 사이 그 이제 흐름을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투자 가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매수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매수 심리가 살아나더라도 이제 실제 거래되는 양 자체 절대적 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내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매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상황은 맞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반등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천천히 움직이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점. 너무 이제 이런 기사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 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투자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이게 되겠다라는 확신 안에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문대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의 투자 전략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용산구 문배동인데요. 용산에는 지금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호재도 물론 많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 매수 심리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사실 지금 문배동 같은 경우는 용산 이제 정비창 부지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효대로를 끼고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확장이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개발이 이제 확장이 됐을 때 가장 이제 개발이 되기에 최적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지역시 상승에 편승할 수 있고 개발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호선, 4호선, 6호선, 경부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용산에 추가되는 인프라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면적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됐는데요. 용산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만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강남, 서초, 여의도 그리고 이제 구도심 이 세 가지 이 세 도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 세 도심은 좀 도심의 그 역할을 조금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활력이 많이 감소했죠.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산업 기반 시설들도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도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도 좋고 개발 계획도 많고 좋지만 너무 포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는 국제 금융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 교류할 수 있는 위치적인 도심이 지금 용산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도시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좀 이제 나눠와서 그 기능들을 좀 분산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데는 가장 가운데 있는 용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잡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정비창 부지라든지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이 용산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들이 산재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금융 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는 국제 테크 도시, 기술 업무 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지역은 이제 국제 도시로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텐데 그 연계성의 메인이 되는 도로가 이제 원효대교가 되겠습니다. 원효대교를 따라서 이 정비창 부지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문배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울역에도 이제 서울역의 인프라들도 또 손쉽게 누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용산과 서울역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 문배동인데 지금 이제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창 부지의 여파 그리고 서울역의 개발 여파 그리고 두 지역의 인프라의 공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는 국제 금융지구 그리고 용산은 국제 테크 도시로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원효대교다. 그리고 원효대교 라인에 있는 지역이 문배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인데요. 그냥 모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아니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의 시설이라든지 전시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 이런 것들도 용산에 이제 다 넣어서 자족 도시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해외 이제 고급 인력들이 용산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력이 있는 고급 인력들, 연봉이 높은 인력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국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국제 교육 시설들을 이제 용산에다가 다 구비를 해 놓을 텐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외국인들의 이제 소비뿐만이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계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 도로에 대한 이제 개발들도 더 많이 잡혀 있고요. 기존 이제 5개 노선에서 추가로 3개의 노선이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8개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서울역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역도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UAM 노선은 드론 택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상용화는 용산에서부터 이제 공항까지 먼저 상용화가 되고 그게 이제 완벽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 옆에 지역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을 가진 이 교통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시도되는 데가 용산이다 보니까 그걸 갖는 의의도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층 규모의 이제 서울역 개발 역사가 생길 텐데 지금 여기는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황금 노선이 더 들어갑니다. GTX A, B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질 수 있는 지역에 있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의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문배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금액은 워낙 전세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금액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실투자액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임대 금액 자체는 이제 보증금 2천에서 월 16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의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덕은지구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덕은지구는 상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권이고요. 그런데도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서울과 아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범서울권 상암과 연계된 아주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시설이 지금 4,500세대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0세대 정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뿐만이 아니고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완벽히 구비돼 있는 지역이다. 근데 그 상업의 비율 자체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지구라든지 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그래서 독점, 항아리 상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한번 이제 임대가 들어오면은 잘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임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안정성이 좀 아무래도 좀 구비가 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도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자체도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이제 유입 인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제 거주 인구 이런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 일자리, 인프라, 신설 등이 계속해서 잡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암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km 반경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2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덕은지구와 연계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암 같은 경우에는 덕은지구와 이미 미디어밸리라고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덕은지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쪽으로는 이제 4,500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입주를 거의 다 마쳤고요. 지금 우측으로 국방대 부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2,6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업무 시설들의 또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한강에 이제 누릴 수 있는 뭐 공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상업 시설 또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 그리고 마곡지구는 연구산업, 그리고 상암 같은 경우는 미디어,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이 네 가지 지역들을 덕은지구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 역할들을 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도로 교통편이 굉장히 연계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지역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덕은지구의 업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에 대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덕은지구 내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암 DMC와 연계도시의 기능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암과 미디어 복합타운이라고 해서 덕은역 옆에 이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비율이 높은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덕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덕은역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통편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지금 이제 대장 홍대선이 덕은을 지나서 상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대까지 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대장 홍대선이 덕은역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편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뭐 자유로까지는 200m, 뭐 성산대교까지는 400m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은 도로 교통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투자의 성공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좋은 이유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지 강서구로 금천 영등포 지리적 입지 그리고 이점을 이제 가진 곳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이든 상업 시설이든 한강변에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지리적 장점이 굉장히 있다. 한강 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속하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덕은지구 바로 앞에 있는 한강변에는 굉장히 넓은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 공원으로 가는 연계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감도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1층에는 상업시설들이 이제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공원이 있고 그 앞에 한강이 이제 흐를 텐데 한강으로 가는 그 자유로라든지 여러 도로로 가는 그 라인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덕은지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단지 내 상권들을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지가 있는 이제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업 비율이 1.3%밖에 안 되는 독점 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수익률과 직결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임차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 임차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과 직결되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상업시설이다. 그리고 상주 인구 굉장히 많고요. 여기로 유입 인구,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주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밤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는 또 이제 거기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장인들. 그래서 낮과 밤의 상권이 다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몰려드는 항아리 상권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천에서 4억 1천만 원.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기준이고요. 임대 금액은 1,000에서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시설 얘기고요. 매매 금액은 4억 4천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대 금액은 여기 좀 임차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에서 20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덕은지구는요, 아무래도 이제 상업시설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비율의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지역을 해도 좀 이점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직접 이제 임장활동을 하시면서 자기 이제 대출 상황이라든지 거기서 풀어주는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수익률 계산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출을 하지 않고 이제 샀을 경우, 대출을 하고 샀을 경우에 수익률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의 투자 유의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